네, 잠원동 새마을금고의 강도 피의자가 범행 엿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장난감 권총도 압수됐는데요. 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또 한편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이 이제는 충격 반전으로 국민들을 소름 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자승의 아버지라 불리는 승려가 수년 동안 동자승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가 엿새 만에 잡혔습니다. 네. 그 CCTV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검거가 된 겁니까? 최초에 이제 20일 날 발생하고요. 전격적으로 투입을 그 서초경찰서 강력 4팀 김성태 팀장 파트에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너무 강범위하니까 서울 그 지방경찰청의 CCTV 전문가 14명을 또 투입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동선을 따라 추적을 하다 보니까 성남 분당 야탑동에서 끊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외곽 지대로 해가지고 모든 CCTV를 다 망라해서 추적을 했는데 결국은 특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다시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서울 강남 수서동 아파트에 잠입한 게 드러났죠. 그래서 그 인적사항을 특정을 하고 뭐 실시간이라든가 그 통신 수사, 특수기법의 수사를 해서 결국은 밖에 나오는 범인을 검거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네, 수서동이면 잠원동이랑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멀리 도망가지 않나요? 네, 사실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위치상으로 직선거리. 그런데 그 수서동이 이제 그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이 사람이 그 최모 씨가 53세인데 오토바이 배달, 킥 서비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마 잠정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걸로 드러나 있고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임대차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인 아파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상은 가까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은 은신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게 크게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50대 남자였고 퀵 서비스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어떤 인물이었고 이 범행 동기는 무엇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죠. 53세입니다. 그 퀵 서비스를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의치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빚이 한 5천만 원 있었다고 합니다. 채권자들 독촉에 굉장히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2,400만 원을 훔쳐서 당일날 2,100만 원을 채권자들한테 계좌이체를 한 부분에 있으면 아마 채무 독촉이 가장 큰 이유가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적으로도 그 아들이 당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그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초범이 아닙니다. 절도 전과 5범이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 과거의 어떤 범죄의 어떤 그 전력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절박함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범행에 사용된 총이 장난감 권총이었습니다. 일단 직접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은행 직원이 이게 허접한 총이니까 총구가 이게 분리돼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었고요. 네, 이 당초 이제 가스총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이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들에게 사줬던 장난감 권총이었네요. 사실 실제로 그 체포한 검거하는 그 아파트 방실에서 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현장에 출동해서 검거했던 경찰관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 확인을 해보니까 장난감 권총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총에 대한 출처를 물어보니까 15년 전에 아들에게 사줬던 권총, 장난감 권총이었다 그래서 다 실소를 하고 놀랬다고 하는데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고객을 인질로 잡고 뒤에다 총을 겨누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실제 권총이고 발사가 되는 총으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범죄 공용물로 압수를 해가지고 송치를 할 것인데 사실 이게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피해자들 입장에서 흉기거든요. 실제 권총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강도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가스축이었는지 아니면 장난감 건축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뭐 실제 형량에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이 네. 장난감 건축도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비비탄 같은 걸 쓰거나 그런 경우에는요. 눈을 향해 발생하거나 그럼 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실제 권총은 아니었기 때문에 양형에 조금은 참작이 될지언정 흉기로 아마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네. 이게 당초에 사건이 발생하면서 21년 전에도 동일한 새마을 금고에서 범행이 있었습니다. 동일 범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1994년도에 제가 마침 또 서초경찰서 그 강력 파티에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나라 국내 사람하고 이게 이제 공모를 해서 94년도에 똑같은 2,400만 원을 강취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 두 사람은 사후에 체포가 돼가지고 모든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연의 일치이고 그다음에 금액도 똑같았고 또 같은 그 범행 금고였다. 예. 이렇게 밝혀진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에는 청원 경찰이 없는 경우가 네, 그렇습니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전국에 약 그 2,000여 개소의 그 새마을금고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한 3분의 2 정도 가까운 그런 곳이 이제 자체 경비, 청원 경찰이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청경이 없는 상황으로 좀 밝혀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이 최모 씨 범인도 3일 전에 현장을 답사를 해서 경비원, 자체 경비가 없고 청경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범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4년 전에 그 개설했다는 것은 그때는 지금 현재 확인된 상태는 아니고 본인의 그 증언이지만 3일 전에 현장을 답사를 했던 건 드러났어요. 그러면 가장 큰 범행 유발 동기 이게 뭐냐? 아, 자체 경비가 없구나 하는 점을 노리고 네. 이걸 타깃 삼아서 범행을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관련 규제나 이런 걸 보시면 청원경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쓰지 않는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청원경찰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를 계기 삼아서 청원경찰을 의무화하는 제도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네, 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엿새 만에 용의자가 붙잡혔거든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특수강도 혐의는 사실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요. 현재 2,400만 원을 피해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과거에 어떤 절도의 전력이 있었던 걸 보서는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니까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다음 사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지난 주말에 이 방송 보시고 좀 깜짝 놀란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 이 한 방송에서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반전에 또 빠졌습니다. 사실 그 경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받고. 그런데 정말 반전, 말 그대로 반전이 일어났는데 네. 최초에는 이게 약 20만 명의 댓글, 20만 명의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정말 그 어떤 종교인의 입장에서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논란, 비난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이 수사를 해본 바 도대체 정말 그 당했다는 뭐 비디오의 어떤 뭐 CD나 그다음에 장소나 횟수나 또 관련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진술뿐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치밀하고 좀 심층적인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혐의가 없다는 걸로 밝혀져서 무혐의 의견 송치를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 부부간에 또 두 아이의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아이들까지 동원돼서 허위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하게 하고 네. 또 이 부분들이 전 국민을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사기 어떤 그런 걸로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굉장히 놀라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사실은 가족 내의 어떤 성범죄나 어떤 이런 범죄 행위는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진술의 신빙성,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느냐. 특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기억이 소실돼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그 당시에 내가 언제쯤 어디에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는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경험에 기초해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언제 뭘 당했는지조차 얘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주입식, 어머니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추상적으로 알려준 거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것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으로는 그런 피해가 있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불기소 처분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 보니까 왜 제작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또 포착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머니가 저는 이제 우리 순정인 변호사 계시지만 객관적으로 최초의 부부간의 어떤 성적 학대나 아니면 어떤 그 가정 폭력이 조금 있었지 않느냐. 물론 그 정신병 학적의 어떤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수사 경험칙상 그런 케이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단초가 돼서 네. 이러한 일이 크게 확대가 될 줄 모르고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인데 사실상 이게 보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사가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뭔가 피해 의식이 있는 측면에서 망상, 확대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일을 벌였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종속시키는 심리로 아이들도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모 제3자, 할머니라고 불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과장되거나 허위된 범죄 사실을 전 국민한테 특히 동영상으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언제든지 네.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감안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연유들을 좀 캐고 가다 보니까 그 뒤에 어떤 이 씨라는 그 무속인이 존재를 하는데 혹시 무속인의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이 가족이. 그래서 이 무속인이 뒤에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일을 꾸미거나 어떤 돈이나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요. 아마 추가 네.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속인과 상당히 좀 깊은 관계였다, 네. 뭐 병이 나았다, 뭐 뇌물굿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남편 쪽, 그러니까 남편 쪽 주장이 10여 년 전부터 무속인의 조정을 받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대상자 남편이 현재는 피자 배달 일을 하는데 밝혀진 바로는 예전에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그런 그 재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네.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성 쪽에서는 이 무속인이라는 조정을 당해서 결국 나의 어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소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또 세상에 이렇게 알려서 나를 매장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무속인 관련한 거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남편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건을 함에 있어서 네. 과연 무속인이 이런 뒤에서 조종을 하고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킨 일을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정확한 사실들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만은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 성범죄 내용을 주입시키고 또 이런 정신건강 이 발달에 좀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 아동 학대 혐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아동이 정서적 학대나 네. 또 어떤 그 뭐 성적 학대는 아니지만 엄마가 아이들을 뭐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도 사실상 아동복지법에 처벌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추후에 논할 그런 그 대상이 되는데 사실 엄마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을 종속시키고 또 엄마와 자식들 관계를 이용을 했다고 하면 네. 이 부분도 처벌을 면치 못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아이들은 격리될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이런 허위 사실을 주입해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발달을 저해하거나 특히 현재 학교를 보내지 않는 점도 사실 네. 아동학대 혐의로 네.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아이들을 잘 보호하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수사나 재판을 끝내는 것이 굉장히 주안점이 될 것이고요. 학대의 본인이 엄마냐 아빠냐도 사실은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격리된 상태에서 부모들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사건 또 넘어가 보죠. 이 동자승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스님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때리고 성폭행한 사실까지 예, 지금 사실 지금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동자승이라고 불리는 동자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 네. 이 스님이 지금 2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10여 년 전부터 이 소녀, 지금은 10대인 이 아이를
성폭행을 해왔다. 이래서 결국은 구속이 된 사안인데 이 부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실 언론 매체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종교인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열심히 키우는 그런 미혼모 아이들이라든가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정말 훌륭한 종교인으로 그렇게 비춰졌던 사람이 결국은 이면적으로 이런 인면수심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사건이죠. 네, 승려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렇습니다. 일이거든요. 네. 도대체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고 그리고 10년이나 지속을 했는지 그 심리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상 그 외부적으로 밖으로는 이런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내가 돌보고 있다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지원금이나 기타금, 보조금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인가된 그런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그런 게 세상으로 사실상 허위로 알려진 것이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의 성적 욕구 그런 걸 해소하는 도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는 위장을 하고 인면수심에 정말 네. 짐승의 탈을 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그렇게 한 것이죠. 네, 그 말씀하셨듯이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방송하면서 뭐 후원과 뭐 기부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라서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많고요. 기부금을 보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못할 짓을 한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22명이나 거기서 계속 자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친자, 그 친양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입니다. 친권자. 법적으로 친권자이기 네.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개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선의로 이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일탈을 하면서 처음엔 간단하게 폭력으로 시작하고 성추행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강간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폐쇄적인 어떤 절 그리고 자신이 부모 아무도 그 친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악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그 성범죄를 당한 친구는 1명입니다. 근데 나머지 친구들도 거의 친형제 자매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성범죄 사실을 알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사실 별다른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네. 이 아버지라고 평소 알고 있었던 그 승려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인근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3, 4년 전부터 폭행 때문에 시끄러웠다 이런 증언들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같이 부끄러워야 될 문제인데 말하자면 보호자가 없어서 부모가 없어서 친양제로 입양된 이 아이들이 폭행의 네. 소리가 들리고 문제가 생기면 동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거나 이런 데 보호 조치만 했었어도 이 성범죄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다 묵인하고 그래도 저 집 일이니까 관심 끄고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죄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숨고 묵인하고 보호받을 때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동학대 특례법이나 아동복지법 보면요. 네. 여전히 아동학대에 신고하지 않은 게 과태료 300만 원 이하고요. 이 신고 의무자도 뭐 선생님, 교육기관 이런 걸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도덕과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 정말 천사 같은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는 점 혹시나 옆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종교인이 결국은 친권자 지위를 법률적으로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와서 정말 거의 양의 탈을 쓴 그런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어떤 걸로 지금 귀결이 되냐면 그 친권자 지위를 획득한 게 바로 지원금이나 각종 기부금을 본인이 합법적으로 독차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행위로 됐고 또 결국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을 합법적으로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심리적인 치료도 문제겠지만 네. 전국에서 정말 진실로 선의 행위를 정말로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게 하는 아주 못된 그런 사건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강력팀장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